그러면 오늘 8월 20일자 수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언론과 신문에 대해서 깊이 배울 건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신문 기사의 종류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기사들은 어떻게 쓰는지, 기사의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뭘까요? 언론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공을 놨을 때 기울어진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이 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모두 취재한 뒤에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기사,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일단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사를 쓸지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단계부터 이미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떤 주제를 기사로 쓸지,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쓸지, 긍정적인 시각에서 쓸지, 기사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고요. 취재를 해서 그 취재 내용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고 정하는 것도 기자의 주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쓸까요? 취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으로 보자면 나는 이 기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나쁘다는 내용으로 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도 함께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다루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모두 기사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행사 참가자가 이 행사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더라도 행사 주최 측과 참가자를 함께 취재를 해야 하고 행사 참가자 중에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참가자와 또는 이런 부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참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나빴어요 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행사의 참가자를 모두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3개를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통 시민 인터뷰 같은 거를 기사에 넣을 때는 3명을 원칙으로 해요. 인터뷰 기사를 3개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어떤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람과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총 3명을 넣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3명의 인터뷰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부사에서도 수습본이 들어오면 항상 너 이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 인터뷰 해와 라고 해서 보냅니다. 내보내면 운동장이든 학교 건물 1층 로비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아무 학생이나 잡고 인터뷰를 해오게 해요. 인터뷰를 3개를 쓰려면 적어도 5명에서 10명까지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 학생들은 이제 무작위 인터뷰를 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세 가지, 적어도 3명의 인터뷰가 그렇게 들어가줘야 그 기사에 들어간 그 인터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 긍정적인 입장 또는 부정적인 입장 어느 한쪽의 인터뷰만 실는다면 그 기사는 노골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나는 이 사건을 좋게 보고 있어. 또는 나쁘게 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마을신문은 조금 편파적이어도 됩니다. 왜냐면 마을신문은 우리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니까요. 기사 아이템 선정 단계에서 처음부터 우리 마을에 좋은 소식만 담겠다. 또는 발전될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쁜 소식이어도 개선 가능한 소식, 우리 마을에 이득이 되는 소식 위주로 써도 괜찮아요. 왜? 마을신문이니까. 다음은 신문기사의 종류예요. 신문기사의 종류에는 보도기사, 해설기사, 인터뷰기사, 칼럼, 그리고 사진기사 이렇게 있어요. 사실 신문기사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피처기사도 있고 기획기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기사의 종류 자체에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쓰는 기사들의 유형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트레이트, 보도기사를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요. 보도기사는 말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예요. 팩트만 담는 기사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는 장신과 단신으로 나뉩니다. 단신은 보통 300자에서 700자 내외의 기사를 단신 기사라고 하고요. 짧게 쓴다면 500자 정도에서 700자 정도가 나와요. 700자 정도는 돼야 도입부 후에 구성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입부 문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건 설명이 들어가면 거의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나와요. 300자는 거의 보도자료를 옮겨 쓰는 형태고요. 그리고 장신기사가 있는데 장신기사는 사실 이것도 기준마다 달라서 1000자 이상으로 넘어가도 장신기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신기사라고 하면 1500자 이상을 써오는 걸 장신기사라고 해요. 1500자에서 4500자까지. 그리고 해설기사는 사실기사에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해설기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1면에 어떤 기사가 실리고 2면에서 계속, 3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에 또 기사가 들어가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1면에 실리는 기사는 보도기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실리는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는 해설기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기사 혹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 1면에는 무슨 누구 선수가 어느 대회에서 몇 골을 넣어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들어간다면 2면에 또는 3면에서는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 선수가 어떤 선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진 기사를 해설 기사라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는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을 인터뷰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인데요. 인터뷰 기사의 경우에는 보통 도입부에서 그 취재 대상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다루고요. 소개와 이 사람을 왜 인터뷰했는지,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는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인터뷰 기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인터뷰 기사는 그리고 인터뷰 대상을 사진 찍어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터뷰하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인터뷰 대상이 일하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인터뷰 대상의 사진이 적게는 한두 장에서 5장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썼던 인터뷰 기사인데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 윗부분은 도입부거든요. 소프트볼 팀, 저희 대학 소프트볼 팀을 다룬 기사인데 보시면 저희 대학 소프트볼 팀이 어떤 일을 해서 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소프트볼 팀 감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 답변 들어가고 제목 들어가고 답변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인터뷰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선 한편 인터뷰 대상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죠. 인터뷰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 답변은 뭐 이렇게 대충 누가 답변을 했는지 알 정도로 언급을 해서 여기 지금 박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아니라고 써 있고 이거는 박희서하고가 대답한 내용, 이거는 안예린하고가 대답한 내용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칼럼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 혹은 주장하기 위한 글이에요. 칼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칼럼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보시면은 거의 마지막 장쯤에 들어가 있고요. 칼럼을 쓰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시민들이 쓸 수도 있고 기자가 쓸 수도 있고요. 일반 독자가 써서 기고를 하는 칼럼의 경우에는 독자 칼럼이라고 하고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기하는 칼럼의 경우에는 기자 칼럼으로 들어가고요. 사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설은 보통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설은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누가 썼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저희 학부사 신문인데 보시면 저희는 컬럼을 6, 7면에 넣습니다. 이쪽 보시면 학생 칼럼이에요. 저희는 주로 독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독자 칼럼 기고를 받고요. 학생이 쓴 칼럼과 이쪽 정론직필은 기자가 쓴 칼럼, 기자 칼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칼럼이 들어가고, 이쪽은 보시면 편집장 칼럼과 기자 수첩이라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쓴 고민이나 느낀 점 같은 걸 기사로 쓴 거고요. 칼럼으로 쓴 거고요. 사설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느끼는 생각 또는 조직원들이 독자에게 전달하고픈 생각을 대표자가 작성을 해서 쓰는 게 사설입니다. 기사형 언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편집장이 쓰기도 하고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쓰기도 한다고 해요.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획기사. 기획기사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라든지 혹은 더 길게 깊이를 있게 취재해서 시사하는 바를 전달하는 기사예요. 기획기사를 보시면 이거 인터뷰 기사인데 이게 저희가 썼던 기획기사거든요. 이게 3월 개강호 신문이어서 저희는 새내기를 타겟으로 기획을 썼어요. 새내기를 위한 생활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코너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기획기사를 썼고요. 기획기사가 이거 말고도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런 형태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불만을 다룬 기사예요. 그래서 보통 몇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쓴 기사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조사를 했고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런 걸 위주로 했고요. 그 아래로는 쭉 서술하는 내용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학교 본부 측과 기숙사 관사 측의 입장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 측에서 복지에 더 투자하고 만족하도록 책임지겠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분이 저희 대학 총장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한 장 들어갔고요. 이쪽에 보시면 총장에 대한 소개 이쪽 제일 끝부분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사진이 몇 장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사진 기사인데요. 사진 기사는
저희 학부사의 경우에는 사진기사는 웬만하면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진기사만 들어갈 일도 거의 없고 저희는 주로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쓰는 기사, 글기사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진기사는 별로 넣지 않았는데 이거는 기성언론의 사진기사예요. 보시면 사진 제목이 있고요.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가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사진기사예요. 사진기사가 저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이거는 사진으로 보는 대동제라고 해서 저희 학교 축제 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나열한 기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축제 사진, 행사 사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도 찍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는 사진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기사 쓰는 방법인데요. 기사 쓰는 방법도 사실 전공에서 배우자면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와요. 기사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지만 그 방법들을 다 쓰지는 않아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제일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 방법들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역피라미드 구조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피라미드 구조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 무거운 내용이 제일 위로 가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걸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보통 역피라미드 구조를 쓰려면 이제 처음에 한 첫 문단에서 3줄 내외로 중요한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첫 문단으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사를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고요. 두갈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지면 배치 때문인데요. 지면 배치 과정에서 기사를 신문 지면에 이렇게 넣다 보면 분량이 너무 긴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은 편집자가 임의로 기사를 편집을 해야 하는데 끝부터 잘라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사 내용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보통 마지막 문단에는 유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기사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부에서는 인터뷰 대상을 소개하는 멘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겠죠.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무리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끝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질문, 답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3문장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고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끝마무리를 내주면 더 깔끔하겠죠. 다음은 칼럼 기사입니다. 칼럼은 사실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해요. 나만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관점으로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나만의 관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이 남들과 달라요. 참신한 시각, 나만의 관점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귀여워. 이걸로 칼럼을 쓸 수는 없어요. 시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죠. 칼럼은 항상 시사하는 바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돼요. 중점의 구체화. 잠깐만.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이 곧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성이 되고요. 주제 선정 접근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관찰 대상을 묘사하는 걸 중심적으로 하는 것, 인터뷰 내용 중심, 개인적 경험 중심이 있는데, 자료 조사 중심은 내가 취재를 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자료조사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관찰대사 묘사 중심은 취재를 하면서 내가 지켜본 대상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든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떤 점이 배울 점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켜본 대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게 관찰대사 묘사 중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심은 내가 이 인터뷰를 해보니 이런 점을 느꼈다, 여러분도 이런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 경험 중심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하고자 하는 말을 적는 게 개인 경험 중심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컬럼 중에서 이 정론직필, 이게 제 개인적 경험에서 접근한 컬럼인데요. 이 컬럼은 제가 기성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쓴 컬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1월 1일 아침이 되면 모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기사로 띄우는데, 그 기사를 보면 몇 달 동안 해당 연예인들을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사적인 모습을 사진을 찍고 비행기 표나 비행기 탑승편 승객 명단 같은 걸 구해서 그런 것도 기사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생활 보도를 지적하는 컬럼이었습니다. 이 기자 수첩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 경험 중심인데요. 이 기자는 입대 전에도 학고사 기자로 활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시기여서 복귀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느낀 점, 고민을 담은 칼럼이었습니다. 기획이 지금 PPT에서 빠졌는데,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기사는 아니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취재해서 시사하는 바를 전달하는 기사 종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기사 보통은 특집기사나 시리즈 형태로 쓰여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보면 기획기사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끈 사람들 해서 1편, 2편, 위로 가서 3편까지 해서 3편이 시리즈물로 나왔었고요. 여기 만나다 시리즈도 2가지 있고요. 저희가 여기 3가지까지, 스포츠볼 팀까지 3가지 시리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부사 내에서 가장 잘 썼던 기획기사가 예전에 우산동 길고양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산동 길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기사였는데요. 길고양이 생활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 공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시청까지
의견을 구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서 장신기사 형태로 다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사실을 전달하는, 물론 사실을 전달하는 거지만 보도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걸 기획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구성인데요. 기사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댄싱 카니발을 예로 들자면 기승전결에서 도입부는 댄싱 카니발에 어디서 개최된다. 승,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댄싱 카니발에 대한 설명, 댄싱 카니발의 취지는 이렇고 규모는 이렇다. 그리고 전은 우리 마을에 어떤 단체가 댄싱 카니발에 참가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참가팀 인터뷰가 들어가면 좋겠죠. 참가팀이 우리 마을에서 참가를 하는 참가팀이 누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좋겠죠. 이게 왜 칼럼이 들어갔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달을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